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6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불금이라고 해서 친구분들을 좀 많이 만나고 또 같이 술도 마시고 사는 이야기도 좀 나누고 했는데, 점점 세상이 변해가다 보니까 이제는 불금이 아니고 장금이라고 합니다. 누구 만나는 것도 꺼리고, 만나서 같이 술 마시는 것도 꺼리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잠금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사실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이어야 되는데 폐쇄적이 되고, 정말로 잠궈서 아무도 안 만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영감이지 그게 젊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좀 가장으로서 가족들 생계를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필리핀 여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기도를 하는 여자들, 또 빠끼뽀시라고 불리우는 필리핀 여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에 해당되는 여자들은 가난하더라도 정상적인 부모님과 또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필리핀의 보통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기도를 하는 여자들이란 이야기는 뭐냐면은, 필리핀은 많은 분들이 가톨릭을 믿고 있습니다. 아주 진솔하게 믿죠. 그래서 이 필리핀 사람들은 주로 일요일날 성당에 갑니다. 가족들이 함께 옷을 깨끗이 다려입고 또 빨아입고 또 얼마라도 들고 가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고 또 끝나서 다시 또 가족들이 SM을 같이 가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하는 게 통상적인 필리핀의 중산층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필리핀 여자들은 직장을 가거나 또 어디를 가거나 이 차량에서도 성당 옆을 지나가게 되면 꼭 십자가를 긋습니다. 이 필리핀 여자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험하게 사는 여자들은 그러질 못하죠. 그만큼 필리핀 여자들은 이 카톨릭을 믿고 또 성경 말씀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살기 때문에 보통 좀 여자들이 바람을 핀다거나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살라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함부로 험악한 말 하지 않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이 부모들한테 참 공경을 잘합니다. 필리핀 한국 사람들이 무슨 효도 사상이 높다 어쩌다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말로는 이렇게 따라갈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필리핀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들 대하는 거에 1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정말 필리핀 사람들은 부모님들한테 아주 잘합니다. 필리핀에서 부모님을 어디 양로원에 보낸다든지 이런 얘기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은 무슨 경로 사상이다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족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정신세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이 점은 필리핀 여자와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앙헬레스나 뭐 이런데 필리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반문화를 하고 뭐 그런 데서 왔다 갔다 또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분들이 필리핀 여자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얘기는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뭐 청량리 588이나 미아리 텍사스 같은 데 가서 한국 여자들하고 하룻밤 자고 한국 여자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필리핀의 정상적인 여자들은 항상 기도를 하는 자세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빠끼뽀시라고 불리우는 필리핀 여자라는 거, 이 빠끼뽀시 뭐냐? 그 필리핀 여자를 빠끼뽀시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 그러냐? 아직까지 필리핀은 이혼이 허락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편이 뭐 다른 여자 얻어가지고 애 낳고 뭐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결혼을 한번 잘못하면 신세를 망치기 때문에 쉽게 남자를 사귀질 않습니다. 쉽게.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해서 선택을 하고 부모님들도 많은 그런 관심을 갖고 또 서로 상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뭐 어떤 남자가 나 좋아한다 뭐 쫓아다닌다 그래서 뭐 금방 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그 동영상이나 뭐 유튜브를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필리핀의 그 프로포즈를 하는 이런 광경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필리핀 남자들 집요하죠. 그렇게 그 쫓아다녀야지 겨우 만나고 뭐 결혼을 할까 말까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한국 사람들이 길에 지나가다 길에서 만나서 뭐 얘기해서 결혼했다. 뭐 친구가 소개해서 결혼했다. 뭐 그래서 뭐 몇 년간 교제했다. 뭐 물론 뭐 사람 사는 게 뭐 완벽하게 해서 살아야지만 꼭 행복하고 꼭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앞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또 점검을 하는 그 차원에서 항상 사람은 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여자들 정상적인 여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두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고 또 가장 많이 뭐 당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만 보니까요.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이런 데 봐도 또 웹사이트 이런 웹사이트를 봐도 뭐 필리핀 여자한테 돈을 주고 뭐 이런 거를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뭐 몇만 표소씩 몇만 조회가 있는 그런 동영상을 저도 한번 봤는데 여자한테 얼마를 준다 여자네 식구가 어쨌다 뭐 이런 얘기가 뭐 많고 뭐 그걸 또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은 뭐 필리핀 여자를 떠나서 한국을 한번 봅시다. 한국 우리가 통상적으로 형님이 결혼을 해서 살고 또 아우도 결혼해서 살고 누이도 결혼해서 사는데 서로 돈을 뭐 뜯어가고 뭐 이렇게 사는 집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뭐 형제가 돈을 서로 뜯어간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리핀이 됐든 베트남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자 뒤집어서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 학교에서 야 너네들
형님이 결혼하면 가서 돈 뜯어라. 또 여동생이 그 잘 사는 집 남자하고 결혼했으니까 가서 돈 뜯어라. 이렇게 가리키는 학과가 있거나 과목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가리키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통상적으로 그런 가리킴은 없습니다. 그럼 필리핀에는 그런 과목이 있겠습니까? 필리핀 학교에서 니네들 형제들 중에서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가서 돈 뜯어와라. 이렇게 가리키는 과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필리핀 사람들끼리도 결혼을 하면은 형제들끼리 돈을 뭐 빌려주고 뜯어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가령 뭐 동생이 이번에 통상적으로 애를 낳다가 잘못돼가지고 급하게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렇게 되면 형제들끼리 모으거나 뭐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나중에 또 돌려받거나 왜 다 삶이 어려우니까 그러는 것이지. 야, 그거 우리 저기 형제 하나가 이렇게 힘드니까 돈들 나 각출해서 내라, 줘라, 뭐 이렇게 하는 걸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벌리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그런 경우는 저는 한번 봤습니다. 제가 아는 필리핀 사람인데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법니다. 근데 여자네 식구가, 그러니까 장인 장모죠. 뭐 이제 생일 되면 꼭 초대를 하고 뭐 잘 챙겨서 먹이고 챙겨서 보내고 하죠. 사이가 돈을 잘 벌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건물 하나 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상의를 하더라고요. 이거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냐? 뭐 아주 돈이 많고 뭐 그런 경우도 사실은 건물을 사준다는 게 쉽겠냐? 집을 사주는 게 쉽겠냐? 있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뭐 아파서 어디가 뭐 급하게 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다든지 뭐 이런 정도면 몰라도 뭐 집을 사내라 이런 경우는 뭐 본 적이 없다. 딱 잘라서 얘기를 했더니 그 부인을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기를,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오늘 이후부터는 니네 집 식구는 우리 집에, 내 집에 발을 끊어라. 통보를 하는 거죠. 이거 필리핀 문화 그런 게 있습니다. 발을 끊어라. 그리고 너도 그게 싫으면 너도 니네 집으로 가라.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부인이 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신랑 돈 잘 번다. 내가 갈 이유는 없다. 물론 우리 부모한테는 오지 말라고 얘기했다. 단순하게 얘들은 그렇게 처리합니다. 필리핀 사람들끼리도 그런 경우는 간혹게 있는데 이렇게 딱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끊죠. 뜯기거나 뭐 여자가 땡깡을 놓거나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이나 이런 동영상을 보니까 뭐 여자네 식구가 와서 뭐 며칠 잔다, 뭐 먹는다, 뭐 냉장고를 다 뒤져 먹었다, 다달이 돈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자연스럽게 하는데, 정상적인 여자와 결혼을 한 이런 사람들은 필리핀 여자한테 돈 주는 거 없습니다. 아니 자기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걸 부모들이 바라는데 거기다가 가서 돈을 뜯어오고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경우는 요새는 뭐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다 결손 가정이죠. 예를 들면은 형제, 필리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형제들끼리 이복이 많아요. 엄마가 다르거나 아버지가 다르거나, 또 엄마는 친엄마인데 아버지가 지금 다른 아버지라든지, 뭐 아버지는 또 내 아버지인데 엄마가 다르다든지, 그래서 그 집 형제들하고 같이 있다든지 이런 집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이혼은 안 되지만 필리핀 말로 separate, 갈라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인정이 됩니다. 저 사람들은 separate 했다, 남이다 이제. 그래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동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 그런 경우에 그 형제들, 특히 여자들 뭐 냉대도 하고, 이것도 사람 사는데 한국처럼 막 때리거나 뭐 왕따를 시키진 않지만
그 선이 분명히 있죠. 여기도 제가 경험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 아주 예쁜 여자죠. 예쁜 여자고 좋은 회사에서 그 좋은 직책을 갖고 있는데, 저희 회원님을 이제 만났죠. 만나서 연애를 했는데 여자분도 좋아합니다. 이 남자를.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여자분이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8개월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아버지 친아버지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는 할머니하고 사는 이유가 그거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 했더니 집을 사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한국 가면 꼭 일을 해서 돈을 보내서 집을 사게 했으면 한다. 남자도 거기까지는 얘기를 듣고 동의를 했습니다. 여자 이쁘죠?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런데 여자네 집은 그게 아니라 당장 사내라. 당장. 그리고 그 여자네 바로 앞집에 한국에서 7년 동안 일하다 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뭐 불법 체류했겠죠. 이 사람이 이제 펌프질하고 뭐 바람 잡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 이것도 필리핀의 집이라는 게 사실은 뭐 한 비싸봐야 뭐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뭐 500만 원짜리 집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0만 원짜리 집도 있고, 아니면 뭐 할부로 사는 집 같은 경우는 뭐 몇백만 원만 주고 뭐 2, 300만 원만 주고 뭐 다달이 또 갚아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한국 사람 돈 있으니까 무조건 하나 괴롭겠죠. 계속.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필리핀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정상적인 가정의 자식이라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언니가 결혼하는데 거기에다 달라붙어서 집을 사내라, 이런 말을 하는 형제들은 있을 수가 없고, 또 형제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잘하면서 얼마나 우애 있게 잘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붓자식이고 의붓형제고 이러고 좋지 않은 일들을 살고 뭐 하니까 그런 일이 나오기 때문에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사시는 분들, 돈 얘기가 나오고 뭐 막 집에 찾아와서 뭐 함부로 뒤져먹고 뭐 함부로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다 좋지 않은 저품질 여자라는 것만 아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대책을. 오늘 국제결혼 강의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